앞서 잠깐 등장하기도 했지만 추석 연휴 동안에도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이재명 캠프가 국민의힘 인사들을 먼저 검찰에 고발하자 야권은 특검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면서 역공을 취했죠. 호남 경선을 앞둔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때 아닌 수박 논쟁까지 벌어진 상황인데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정치권이 전하는 추석 밥상머리 민심, 한마디로 요약하면 딱 이렇습니다.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이번 추석 밥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기득권 양당은 도발 사주와 화천대유 정쟁으로 추석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이번 추석엔 새로운 덕담이 등장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죠. 1억 천금하시라는 덕담입니다. 화천대유 하셔서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천대유 하나 동인하세요. 네. 화천대유,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 천하동인, 마음먹은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기운이란 뜻이죠. 의미 자체론 덕담이긴 한데 말 속에 뼈가 좀 씹힙니다. 화천대유의 높은 수익, 일확천금을 지적한 듯 싶은데요. 이번 추석 연휴의 최고 화제자 오징어 게임도 소환이 됐습니다. 6개의 게임을 모두 이긴 분들께는 저에게 상금이 지급됩니다. 오징어 게임 못지않게 추석에 화제가 됐던 화천대유는 이보다 2배나 더 많은 1,100여 배 수익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도 이렇게 큰 수익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영화에 빗댔는데요. 아수라를 보는 기분이란 겁니다. 저 박성배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물음표에도 이재명 경기사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5,500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환수했죠. 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 사업이다. 자신의 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욱이 어떤 사익도 챙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선제 고발에도 나섰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데요. 검찰 수사로 진실을 밝혀보자는 겁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죠. 국민의힘 게이트다. 역공도 취했습니다. 한 방을 노리던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돈 냄새를 맡은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얽혀 있다는 사실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투자 수익은 민간에게 돌려라, 공공개발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사실상의 지시까지 내렸거든요. 국민의힘 반응 둘 중에 하나겠죠. 쫄리면 든지 묻고 더블로 가. 묻고 더블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1원 한 장 받은 것 없고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밝혔고, 이낙연 후보도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이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에 조속히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지사는 특검과 국정조사는 안 된다.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특검이니 국정조사 하겠다는 건 정치 쟁점 만들어서 의심을 확대하고 의혹을 부풀리고 공격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저질 정치라고 합니다. 당장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찰 수사는 되고 특검은 안 된다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과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더운 밥, 찬밥 가려서는 안 됩니다.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은 대선 전에 신속하게 그 실체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특검을 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를 하잖아요. 거기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대선 전에 결론이 나와서 본인이 출마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 지연 작전으로 일단 특검은 결사 반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특검이 오히려 시간 끄기가 될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특별검사를 어느 당이 뭐 추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국회에서 지금 이제 곧 국정감사 들어가고 저 끝나고 나서 뭐 논의에 들어가가지고 연내로 특검이 임명이 되겠어요? 안 되죠. 아하. 특검 들어가자는 건 이 사안을 그냥 저렇게 계속 두자는 거죠. 검찰이 빨리 수사 결과를 내주는 게 이 지사에게도 좋다는 건데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권 일부에선 특검이나 국정조사 안 될 건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가자는 주장에 대해선? 가도 저는 상관이 없지 않나. 이재명 후보 쪽에 나올 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없다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장동 의혹 당장 민주당 대선 경선에 영향이 불가피할 듯한데요. 1차 경선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결선 투표까지 가느냐. 분수령이 될 호남 경선 그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선까지 그 반반으로 봐요. 근데 한 달 전 월간에서는 결선 안 간다 그러셨어요. 이거 경선 끝났다고 그랬죠. 뭐 이런 돌발 변수, 그 무슨 대장동 이게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하여튼 이게 상당히 좀 타격이 큰 것 같더라고요. 결선 투표가 절실한 이낙연 캠프. 이 지사를 향해 말 그대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죠. 이른바 수박 공방까지 벌어졌는데요.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수박 기득권이란 표현을 쓴 걸 문제 삼았습니다. 이 수박이란 말 일베 용어라는 지적입니다. 5.18 희생자를 상징하는 표현을 멸칭으로 쓰는 것이 수박 표현입니다. 안이 빨갛잖아요. 수박이 꽃이 파래요. 기본적으로 안의 사상은 빨갛다, 빨갱이다. 이 빨갱이를 지칭하는 게 수박입니다. 전형적인 색깔론의 용어예요, 이거는. 이 지사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일상적인 용어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게 개혁 세력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거 민영 개발하라고 압력 넣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호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중에 하나 댓글이 이런 댓글이 있어요. 일베 생활 12년인데 이런 말 처음 들어본다. 밖에서 지켜보던 국민의힘까지 이 수박 논쟁에 참전했습니다. 수박도 일베식 호남 비하 발언인데 이런 걸 조심해야지. 이 지사가 일베 회원이었다고 본인이 인정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베랑 연관돼서 이해가 되는 거죠. 과거에 일베는 무관한 분이 아니잖아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지사를 지원 사격했는데요.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따르고 속 따르다. 과일 수박에 비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일베 용어라고 하는 또 호남 특정 지역을 비하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좀 어처구니 없고 실제 왜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지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 수박이란 표현 온라인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자주 붙이고 나는 용어인데요. 겉은 민주당인 파란색인데 속, 그러니까 생각은 붉은색. 국민의힘과 같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낙연 캠프 입장에선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겠죠. 이 수박 한때는 정치권에서 협치의 상징으로 사용한 분도 있었는데요. 누구였을까요? 이제 톡 쏘는 한마디 이 장면으로 대신합니다. 수박을 보니까 수박에 협치 수박이라고 대표님 성함과 함께 협치 수박을 보내주셨는데 그 뜻이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협치의 파트너인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모처럼 안정된 모습을 보여서 집권당 대표로도 더없이 반가운 희소식입니다.